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빵 한 조각의 가격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빵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의 삶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는 조금은 더 깊은 이야기일 수 있겠죠? 요즘 들어서 다들 비슷한 느낌을 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딱 꾸집어서 말하긴 어려운데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감각 말이죠. 그 변화라는 게 사실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예를 들면 늘 가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같은 때 말이에요. 지난주랑 똑같이 우유 한 팩, 계란 한 판, 그리고 채소 몇 가지 늘 사던 것만 담았을 뿐인데 계산대에서 받아든 영수증 속 숫자는 왠지 모르게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죠. 처음에는 내가 뭘 더 샀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조용한 걱정이 시작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미한 걱정거리 혹은 일상의 배경소음처럼 느껴지는 이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 어떤 나라에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형제의 나라로 참 익숙한 곳이죠. 지금 그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자, 잠시 이런 장면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른 아침, 사람들이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 버스의 목적지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서 이웃나라인 그리스의 한 대형마트로 향하는 버스입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은 여행객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고기와 치즈, 식용유를 사기 위해 모인 평범한 주민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튀르키예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국경을 넘는데 드는 버스 요금, 그리고 오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 이 모든 걸 다 감안하더라도 그리스에 가서 장을 보는 편이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튀르키예의 물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시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범한 삶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난 3년 동안 튀르키예에서 똑같은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그 가격이 무려 5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10,000원이면 온 가족이 먹을 빵을 충분히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5만 원을 줘야 겨우 그때와 같은 양의 빵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말이죠. 이 500%라는 숫자가 대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잠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1년 동안 물가가 9% 올랐을 때 전 세계가 이건 역사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엄청난 경제 위기다 하면서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연간도 아니고 3년 동안 누적으로 500%가 오른 겁니다. 이건 뭐랄까,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의 폭등인 거죠.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 가격이 이 정도라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터전, 바로 지배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그 대답은 사실 더 충격적입니다. 2021년 이후 튀르키예 주요 도시의 평균 임대료는 무려 9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식료품 가격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월세로 100만 원을 내던 집에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바로 그 똑같은 집에 계속 살기 위해서 매달 9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버는 소득의 상승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폭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튀르키예의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에서는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평균적인 수준의 집에서 월세로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 내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전부를 집세로 내고도 모자라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단순히 수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회를 묵묵히 지탱해오던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극심한 경제적 압박은 고스란히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월세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 그리고 어떻게든 월세를 올려서 손해를 메우려는 집주인들, 그 사이의 긴장감이 사회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거는 퇴거소송 건수가 불과 4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해서 법원이 이런 분쟁들로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갈등이 법정 다툼을 넘어서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월세가 단 이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다리에 총을 쏘고 그의 차에 불까지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한 사회가 지켜온 가장 기본적인 신뢰, 그리고 이웃 간의 안전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마음속에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튀르키예의 화폐, 리라와의 가치가 그야말로 붕괴해버린 데 있습니다. 2021년 초만 해도 1달러를 사기 위해서 7.4리라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41리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생 모은 돈의 가치가 불과 몇 년 만에 6분의 1 토막이 나버렸다는 뜻입니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이렇게나 곤두박질 쳤으니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면 이 끔찍한 가치 붕괴의 배경에는 경제학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아주 독특한 정책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2022년 전 세계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긴축의 시대에 들어섰을 때였죠. 그런데 튀르키예 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히려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정책을 고집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한때 85%까지 치솟았어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금리를 50%까지 올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잘못된 금리 정책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자 결과였을 뿐,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측 가능성과 신뢰의 위기였습니다.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 총재, 정말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그 자리가 5년 동안 무려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무부 장관도 3번이나 교체되었고요. 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경제정책은 언제든 누구의 말 한마디에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성은 경제에 아주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야당 소속 시장이 갑자기 체포되었을 때 리라와의 가치가 단 하루 만에 11%나 폭락했습니다. 정치가 시장에 공포를 심어주는 순간 경제가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 모든 혼란의 대가는 결국 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는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린 것으로 추산되는 튀르키예 아이들의 수입니다. 700만 명. 한 세대의 미래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에서는 한때는 평범한 중산층이었던 시민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저렴한 식당 앞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당장의 한 끼를 걱정하며 줄을 서는 동안 700만 명의 아이들은 교실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미래의 가능성마저 잠식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튀르키예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가나 환율에 대한 딱딱한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사회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던 신뢰라는 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삶에 과연 어떤 균열이 생겨나는지에 대한 하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적인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합의한 규칙은 내일도 지켜질 거야 라는 예측 가능성. 이 조용하지만 소중한 약속들이 사라진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